네, 반갑습니다. 끝장회계 노선생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분계 시간이죠. 여러분, 분계는 일단 전산회계 시험에서 가장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는 영어 단어 외우시듯이 거의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가 베이스가 되셔야 나중에 이론 부분도 공부할 때 좀 지장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뭐 실무 하실 때도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분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1급 분계를 하고 있는데 이 1급 분계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 걸어 놨으니까 2급 분계를 먼저 한번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뭐 강의 시간이 그리 길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하고 달달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1급 분계 지금 하는 걸 하셔도 되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뭐 어쨌든 1급 분계 지금 하는 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분계하는 요령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방식 요령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령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251페이지고요. 분계도 우선은 별표 표시된 요것들 위주로 일단 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있는 12번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다가 그래도 이것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싶으면 다 같이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자, 10번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날짜 확인하시고, 자, 아웃전자에 대한 계정 과목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외상매출금, 지급원, 그리고 당좌 수표로 받았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계정 과목이 우선은 3개가 정도 되겠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분계하실 때는 직독직해 하시듯이 하나씩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다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갑니다. 아웃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450만원과 그 다음에 지급보험 250만원을 상계 처리하다. 자, 여러분 아까 저번 시간이죠. 아까가 아니라 저번 시간에 상계 처리하다 라는 말의 뜻을 알려드렸었죠. 자, 보시면 외상매출금은요 받을 돈이고요, 지급보험은 갚을 돈입니다. 받을 돈인 외상매출금, 얘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지급보험, 갚을 돈은 부채죠. 빚이니까 부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게 감이 안 오시면 회계 생기초 부분에서 이 계정 과목이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 이런 거 다 했었거든요. 그거 꼭 선행하고 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상계 처리를 한다. 자, 그럼 요걸 바로 분계를 해볼 건데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외상매출금 받을 돈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산의 자리는 차변이니까 차변에 기록을 해두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항을 쭉 읽어보면 그거 없애줍니다.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대변에다가 외상매출금을 적습니다. 금액은 450이고요. 이런 식으로 적죠. 자, 그리고 지급은 부채죠. 빚입니다. 내가 갚아야 할 돈이죠. 그래서 난 대변에다가 지급보험이라고 적어 놨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빚을 탕감됐죠. 없어졌죠. 그러면은 차변에다가 적으면 부채 감소죠.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자, 그런데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항상 같아야 되는데 쭉 살펴보시면 지금 차변 쪽에 금액이 조금 빕니다. 이렇게 비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을 돈인 외상매출금 금액이 450이었고 갚아야 될 돈은 250입니다. 그 말은 나는 좀 더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금액만큼. 자, 금액을 어떻게 받았냐 라고 보시면 아웃전자 발행의 당좌 수표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상대방이 자기 당좌 예금 통장에서 나한테 돈을 줄 때는 현금으로 줍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당좌 예금이란 통장에서 내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 줬다라고 한다면 계정 과목의 이름은 당좌 예금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거래처가 자기 당좌 예금 통장에서 수표를 나한테 발행해 줬다는 말은 나한테 들어올 때는 돈의 모양으로 들어오죠. 내 당좌 예금 계정 은행 통장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줄 끊었습니다. 줄 끊는 거는 뜻이 뭐라 했죠? 네, 나머지 금액이라고 했죠. 금액 계산할 필요 없고, 입력하실 때 아예 대변을 먼저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차변 하나씩 입력을 하시면, 이제 마지막에 현금이 들어가면서 잔액 들어간다 했었죠.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하실 게 있죠. 거래처 들어가야 되는 계정 과목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외상매출금과 지급보험이죠. 요것도 괄호로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둘 다 거래처가 아웃전자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11번입니다. 선인 상사의 6개월 만기. 이런 날짜의 개념이 나오면, 기간의 개념이 나오면 체크를 좀 하시고요. 대여하기로 하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키워드,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키워드, 그리고 단기대여금 키워드. 자, 이 문제는 조금 복잡 미묘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잘 따라서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하나씩 가셔야 돼. 이거는 보시다시피 문제가 3줄짜리 문제죠. 그러면은 문제가 좀 긴 문제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찬찬히 잘 따라오세요. 자, 6개월 만기라고 합니다. 우선 6개월이라는 말이 나왔죠. 6개월은 1년 이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단기입니다. 그리고 대여하기로 하여 보이세요? 단기로 1억 원의 돈을 대여 빌려주답니다. 자, 회계에서는 대여라는 말은 무조건 기억하세요. 돈을 빌려주다 입니다. 자,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라고 이제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장부에 적어야 되겠죠. 단기 대여금은 자산부채 자본 중에서 뭡니까? 지금 생각하세요. 이런 계정 과목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분개가 됩니다. 모르시겠으면 회계 생기초 그 자료 다시 보셔야 돼요, 지금. 자, 단기 대여금은 자산입니다. 받을 돈이란 뜻이죠. 그 받을 돈이 지금 생긴 거죠. 차변에다가 적습니다. 단기 대여금이라고 적습니다. 금액은 1억 원. 이렇게 적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제가 바로 거래처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바로 거래처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변 보겠습니다. 대변 같은 경우는 돈을 어떻게 빌려줬는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보통예금에서 돈을 빼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이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을 전환하기로 하다. 우선은 제가 적을게요. 빈칸이 하나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외상매출금이라고 일단 적을게요. 적고 나서 설명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이렇게 된다고요. 얘도 거래처니까 괄호 치시고요. 여기까지 됐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외상매출금은요, 예전에 받을 돈이 있었던 거예요. 외상으로 물건 팔았다. 상대방한테 물건값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거래처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 못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여금으로 전환, 빌려준 걸로 다시 한번 전환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받을 돈이라고 적혀 있었던 외상매출금 있죠. 걔를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 대신에 지금 차변에 있는 이 단기 대여금으로 계정 과목을 바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할 차례입니다.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별표가 치워져 있지 않지만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볼 게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은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처인 유원에 대한 외상매출금 현재 잔액 전액을 대여금으로 9개월 전환하기로 하다. 바꾼다는 뜻이죠. 자, 우선 지금 이 문제의 특징은 금액이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금액을 찾으러 갈 겁니다. 자, 이제 기억해 주세요. 거래처 그리고 계정 과목 이름을 딱 주면서 그 금액의 잔액을 찾아야 된다 하면 거래처의 정보 그리고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 정보가 나왔죠. 자, 이러면 저번에도 한번 알려드렸는데 거래처 원장에 가셔야 됩니다. 자, 거래처 원장에 가셔가지고 현재 잔액이라고 하고 있죠. 그럼 날짜 9월 8일을 보시면 됩니다. 9월 8일 보이시죠? 그럼 오늘은 이 문제에 한해서 9월 8일 9월 8일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넣었습니다. 자, 거래처 이름은 유원 치셔도 되고, 아니면 엔터 쳐볼게요. 자, 엔터를 치셔도 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엔터를 그냥 치시면 첫 번째 번호 거래처부터 마지막 거래처까지 다 조회를 한다 했죠. 뭐 유원 이렇게 찾으시면 바로 보이긴 하는데, 자, 그럼 유원으로 찾아볼게요. 유원. 자, F2번 누르시고 유원, F2번 누르시고 유원, 이런 식으로. 자, 잔액이 130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유원에 대한 잔액은 1300입니다. 자, 그럼 1300이라는 거를 이제 책에다가 적어 두셔야 돼요. 금액이 현재 잔액 금액이 1300만원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거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분계를 갑니다. 유원에 대해서 내가 받을 돈, 외상 매출금이 현재 있는데, 받을 돈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적어 놨을 건데, 그거를 대여금으로 바꿔준다. 이 말은 이제 받을 날짜가 됐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못 갚겠다 라고 해서, 그러면 다시 이걸 오늘 날짜로 빌려준 걸로 바꿔줄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하셔야 될 게 외상 매출금 대변에다가 적습니다. 이 말의 뜻은 차변에 적혀있던 외상 매출금을요, 대변에 적음으로써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괄호 거래처죠. 자, 그리고 이거를 대신 뭘로 바꾸냐면 대여금으로 바꿉니다. 자, 옆에 9개월 보이시죠? 1년 이내면 단기입니다. 단기 대여금. 그리고 금액은 1300이죠.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외상 매출금은 사라졌고 단기 대여금이라는 받을 돈으로 새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리고 둘 다 갚을 돈이나 받을 돈은 거래처를 꼭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괄호를 쳤습니다. 됐죠? 뭐 간단합니다. 그 다음 13번 대방유통의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부터 동그라미 칠게요. 2400 중에서 현금으로, 그 다음에 이거 잘 보세요. 어음으로 받았다 보이시죠? 자, 여기서 바로 이제 분계로 해볼게요.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대방유통의 외상 매출금 중에서 어떻게 됐다? 받았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받을 돈이라고 차변에 적어 놨었지만 받았으니까 이제 지워주면 되겠죠? 지우려면 어디? 차변에 적을까? 대변에 적을까? 대변에 적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적기로 우리가 약속하고 있어요. 2400 이렇게 적으세요. 그리고 거래처 체크할게요. 그리고 돈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돈을 돌려받았는가 볼게요. 10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현금 바로 차변에 적으면 되겠죠. 자산의 증가는 우리 차변에 적기로 약속했습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차변. 그 다음 잘 보세요. 어음을 받았다. 여러분 직관적으로 어음을 받았으면 받으럼, 어음을 줬으면 지급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받으럼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뭐 이렇게 되겠죠. 한 가지만 더 체크할게요. 받으럼은 거래처를 적어야,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이렇게 적고요. 자, 여기서 하나만 좀 꿀팁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음 받았으면 무조건 받으럼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음을 받으면 무조건 받으럼인가? 라고 했을 때, 잘 들어보세요. 상품과 제품 관련된 거래에서 어음을 받으면 받으럼 쓸 수 있고요. 어음을 주면 지급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 이외의 자산을 내가 팔고, 제품 이외의 자산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뭐라 했는가 기억나세요 혹시? 받으러 못 써요. 그때는 미수금을 써야 되고. 계속 연결합니다.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자산을 내가 어음을 줬다. 주고 사오면 지급어음이라고 쓰면 안 되고 미지급금이라고 써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적으세요. 적으시면서 들으세요 지금. 자, 결론적으로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받으럼이 가능했었냐 하면요, 여기 상품이나 제품이나 이런 말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 가능했었냐 하면 그 이유는 바로 얘 때문입니다.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도 마찬가지로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쓸 수 있는 계정입니다.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 하면 그때도 미수금 써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회계 생기초 다시 듣고 오세요. 아시겠어요? 이건 회계 생기초에서 다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다시 계정 과목 연습하는 거 보고 오시라고요. 됐나요? 일단 설명 여기까지 할게요. 모르시겠으면 다시 앞으로 돌려서 계속 이렇게 구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선에서 이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괄호 치는 거 잘 보세요. 이거 전부 다 거래처를 적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14번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지물상사 파산후 약자 계정 과목부터 동그라미 칩니다.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요하지 않아. 자, 요거 이제 전산회계 1급에서 나오는 분계입니다. 14번 문제는요. 전산회계 1급 분계라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분계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먼저 전년도에 지물상사가 파산해서 외상매출금 뭡니까? 받을 돈이죠. 원래 차변에 받을 돈이라고 기록해 놨을 거예요. 됐죠? 자, 근데 그때 당시에 회수 불가능한 게 결정 났었지만 그때 당시에 내가 전년도에 확인을 못 했고요. 뒤늦게 올해에 확인을 한 거죠. 그럼 이거 다시 처리를 어떻게든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제 못 받을 돈이니까 굳이 얘가 차변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장부에서 지웁니다. 외상 매출금 600만원. 얘를 지웁니다, 그냥. 자, 그러면은 차변에는 이제 왜 지웠는지를 좀 써줘야 됩니다. 됐나요? 근데 이거 대손 나중에 배우실 건데, 대손상각비는 지금 여기서 쓸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대손상각비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손충당금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거는요, 전년도에 내가 해야 될 회계 처리를 못해서 단기에 그냥 손익에 반영한다라고 한다면 계정 과목 이름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자, 뭐냐면요. 자, 전표 입력을 일단 띄워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띄우시고, 요 날짜에 맞춰서 한번 넣어볼 거거든요. 8월 20일. 차변. 전기, 오류. 다시 갑니다. 수정, 손실. 두 개가 있다고요. 그럼 이 둘 중에서 무엇을 넣을 거냐? 그거를 고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자, 참고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중요하지 않아 라는 문장이 있죠. 요거 중요해요. 여기다 줄 좀 꺼주세요. 중요하지 않아 라고 했기 때문에 수정, 손실 밑에 거를 넣으셔야 돼요. 만약에 중요한 이라는 말을 쓴다면 위에 거를 쓰셔야 돼요. 됐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수정 이익도 보시면 이제 얘는 이제 대변에 비면은 얘를 쓰면 되거든요. 항상 기억하세요. 손실이라는 계정은 차변 계정이고요. 이익 이런 계정들은 대변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변이 비었잖아요. 그래서 손실이라는 계정을 쓴 건데, 그럼 이 둘 중에서 뭘 쓸까를 고민을 하는데, 중요한 이라고 했으면 위에 거, 중요하지 않은 이라고 하면 아래 거. 지금 이 정도로만 기억해 주세요. 또 중요하지 않은 이니까 이렇게 놓고 오른쪽으로 쭉 가셔서 600만원. 자,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적으시고, 자, 위에 제가 괄호를 따로 안 쳤습니다만 요거 괄호 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거래처 이름이 봅시다. 지물상사네요. 그러면 지물상사라고 거래처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얘는 번호 900번대거든요. 보이시죠? 아까 전에 하나는 300번대였고 밑에 있는 게 900번대. 중요하지 않으면 900번대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900번대다 라는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4-1번은 체크만 좀 할게요.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입니다. 그럼 얘도 900번대 쓰시면 돼요. 900번대 쓰시면 되고, 차변이 이렇게 빈칸이 되어 있으면 전기오류 수정 손실을 쓰시고, 대변이면은
전교류 수정 이익수라고 했습니다. 요거 한번 직접 해보시고 나중에 답지 한번 보고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해해보세요.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저한테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14-2번. 요건 왜 하냐면 요거 때문에. 중대한 오류로 판단된다. 중대한 오류면 어떻게 할까? 그거잖아요. 자, 그리고 옆에 잠깐 볼게요. 감가상각비가 전년도에 2,500만원만큼 과대 계상된 오류를 발견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제 분계가 전년도에는 그럼 어떤 분계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전년도에 있었던 분계가 뭘까? 전년도에 어떤 분계가 있었을까? 여기 적어볼게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분계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기말에 보통 분계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 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차변에는 감가상각비를 적고요.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가 감누라고 줄여서 부를게요. 자, 그래 하는데 요거 금액들이 2,500만원만큼 둘 다 2,500만원만큼 과대 계상됐다. 요 분계가 이렇게 지금 과대 계상된 거예요. 요만큼 됐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오류라고 하잖아요. 오류라는 말은 이제 발견한 시점에 고치라고요. 오류를 발견했으면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고칠 겁니다. 이제 수정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수정을 이제 해볼게요. 어떻게 수정이 되느냐면 먼저 이 분계, 지금 위에 있는 요 분계를 반대로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분계가 다 사라지겠죠. 요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차변에 있는 감가상각비, 작년에 요 분계 있죠. 요거 감가상각비 비용, 얘는 올해에 대변에 적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익과 비용 계정은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일정 기간 동안의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적는 거거든요. 자, 근데 기말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들 1년 동안 쌓인 거 다 제로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비용도 1년 동안 있었던 비용들이 있죠. 다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새로운 해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해로 딱 넘어왔다. 그럼 다시 0부터 시작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미 비용, 작년에 비용 처리했던 거 다 지금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없앤다라는 말 자체가 일단 성립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감가상각비라는 애 있죠. 얘는 못 없애요. 됐나요? 자,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 얘 있죠. 얘는 재무상태표 계정입니다. 여러분,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의 특징은 뭐냐면 작년 12월 말에 있었다 하더라도 올해로도 넘어와요. 그게 재무상태표 계정의 특징이죠. 그래서 얘는 없애는 분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 대변에 있었으니까 차변으로 보내시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애 있죠. 쟤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대변은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라면 감가상각비를 대변에 보내서 없애고 싶었는데 쟤는 이미 다 사라진 애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럴 때 쓰는 계정이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라고 써야 되겠죠. 대변이 비었을 때는 이익, 차변이 비었을 때는 손실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2,500만원. 요거 전산세무 2급 분계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쉽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선은 적으시고 일단 단순히 암기라도 좀 하세요. 지금 그렇게라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입력해 볼 거예요. 자, 보세요. 입력을 해 볼 겁니다. 자, 날짜 5월 12일. 차변. 감가상각 누계액. 여기까지 쳐볼게요. 여러분,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몇 개 있는지 보세요. 엄청 많죠? 아무거나 넣으면 안 돼. 지금 오른쪽에 보세요. 참고. 자산 이름들 보이죠? 자, 이 문제는 그러면 어느 자산에 관련된 거 있는지 찾아주세요. 여기 보세요.
본사, 건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자산에 대한 거죠. 그럼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찾으셔야 돼요. 이런 거 주의하십시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넣고 금액은 2,500만원. 이제 뭐 좀 할만하죠. 대변, 전기오류, 수정, 이익인데, 자, 위에 아까 중대한이란 말 했었죠. 중대하면은 위에 거, 중대하지 않으면 아래 쪽 거 하시면 돼요. 중대하다 했으니까 위에 거 확인 됐나요?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여러분 찬찬히 따라오세요. 이거 급하게 하지 마세요. 한 문제 한 문제 하시고 뭐 좀 너무 좀 잘 안 해야지시면 5문제 하시고 외우시고 혼자 풀어보시고 외웠다 싶으면 그 다음 5문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누적적 복습을 하면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일단 범위 정해놓고 구간 이렇게 나눠서 그냥 그때그때 한번 외우세요. 어차피 또 나중에 또 한 번 더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외우세요. 자, 그렇습니다. 분계는 좀 많이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참으시고, 네, 좀 인내심을 가지시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15번 하겠습니다. 자, 팩토리에서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이거 체크부터 좀 할게요. 받아 보관 중인 어음, 받은 어음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받으러음이라는 계정이거든요. 이게 받아 어음이니까 받으러음 이렇게. 그 다음에 추심 의뢰를 하였다. 추심 의뢰, 추심 수수료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차감한 금액이 당점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자, 체크. 일단 계정 과목만 체크 다 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이 15번 문제는 우선 읽었습니다만 한 가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잠깐 책을 좀 찾아볼게요. 이거 관련된 거를 제가 넣어놨거든요. 책에다가. 네,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30페이지 여러분 또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30페이지 펼쳤고요.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재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수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완전 순서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우선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받으러움 회계 처리라는 내용인데 이거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음이라는 거는 일단 상품, 제품, 원재료 같은 것들을 어음을 받고 팔았을 때 여기 있는 내용이죠. 이때 이제 받으러움이라는 자산 계정을 씁니다. 기본적으로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요거부터 보시면 돼요. 내가 내 받으러움을 취득했다. 이렇게 하면 내 여기다가 요거 좀 고쳐야 되겠다. 요거 상품 매출로 좀 고쳐주세요. 요 부분은 오타가 되겠네요. 상품 매출. 자, 이렇게 해서 어음을 내가 하나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여기가 2번이거든요. 뭐냐면 어음이라는 거는 물건 팔고 어음이라는 걸 하나 받았거든요. 어음이 뭐냐면 자, 일반 외상거래 있죠. 여기 위에 외상매출인 거 보이죠? 요거는 나와 거래처 간의 이제 외상거래예요. 우리 둘이 그냥 외상 얼마로 할래? 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서로가 좀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은행을 하나 끼고 어음이라는 이제 종이 서류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외상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음이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은행을 끼고 하면 이제 어음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다시피 내가 받으러움을 하나 받아놨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보시면 추심이라고 돼 있죠. 추심. 그러니까 어음을 만기 날짜 때까지 들고 있다가 이제 은행에 가서 추심 의뢰라고 하는 거예요. 추심해 주세요. 돈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로 받으러움을 대변에다가 적고 보이시죠? 두 번째로는 은행도 그냥 땅 파서 돈 버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행에 수수료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내가 이제 받아서 챙기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만기라고 고치겠습니다. 만기라고 고치겠습니다.
오타거든요. 수정 부탁드리고. 자, 만기에 이제 추심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타는 제가 좀 계속 수정했는데, 교정을 계속 했는데, 여기 발견이 계속 되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자, 만기에 이제 추심을 합니다. 추심은 이제 은행 가서 만기 날짜 때 돈을 달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만기 날짜가 몇 달 뭐 이렇게 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급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세 번째, 할인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가지고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어음을 딱 주면서 이거 팔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만기 날짜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팔게요. 당신이 나중에 그때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대변에다가 받으럼 일단 적을 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던 받으럼 없앴으니까. 자, 근데 보세요. 차변 계정이 달라져요. 요때도 사실 수수료 형식으로 돈을 줘야 되겠죠. 그 사람이 내 대신 이제 들고 있다가 자기도 손해보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들고 있어 줄 수는 있는데 나도 만기 때 받아야 되고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이자에 해당되는 돈만큼 더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그냥 처분했을 그러니까 만기 때 추심 의뢰했을 때는 10원만 줬으면 됐지만 지금 중간에 좀 미리 주다 보니 수수료를 좀 많이 줍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 이름 잘 보세요. 매출 채권을 처분하다 보니까 손실이 났다라고 해서 수수료라고 쓰면 안 돼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을 써야 돼요. 계정 과목 지금 두 개 다른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다. 여기까지. 요거 하나하나 지금 다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자, 배서라는 거는 뭐냐면 배서. 내가 어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방금 할인은 판 거잖아요. 이제 배서는 뭐냐면 상대방, 다른 거래처한테 물건을 사오면서 상품을 사오면서 어음을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거 나중에 받으세요. 이걸로. 그 사람하고 이제 합의가 돼야 되겠죠. 어음인데 내가 지금 어음을 새로 발행해서 당신한테 줄 수도 있는데 그건 지급어음이잖아. 그치? 그냥 내가 다른 거래처에 어음이 있어. 이거 네가 받아 라고 하면서 주는 게 바로 받을 어음을 배서하다. 어음을 배서하다 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지금 잘 기억해주세요. 취득했을 때부터 일반적으로는 2번 만기 때 추심으로 가고요. 일반적으로는 만기 때 이렇게 추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중도에 이제 팔아버리는 거를 할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파는 건 아니고 그냥 딴 사람한테 주는 거 네가 받아라 하면서 주는 거는 배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기 때 계정 과목 잘 보시면 특히 만기 때 추심할 때는 수수료 비용을 써야 되지만 할인 매각 거래할 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걸 써야 된다. 요거까지 우선 기억해 주세요. 요거 이외에도 정리할 게 좀 더 있긴 해요. 근데 요거 한번 요 정도 선에서 일단 기억합시다. 우리가 뭔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실무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다 보관 중인 어음이 있었다 라고 했죠. 그리고 만기가 됐대요. 만기라는 말 키워드가 됩니다. 이거 추심 의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추심 의뢰한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받으러 가지고 있던 거를 대변에 적으세요. 없애는 거예요. 이제 나 받을 돈 사라지게 장부에서 지워주겠어. 괄호 치시고 이렇게 거래처 적어야 되겠죠. 자, 추심 수수료 아까 동그라미 쳤죠. 얘는 수수료 비용이었죠. 계정 쓰시고 3만원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됐나요? 자, 여러분 16번도 제가 별표 안 쳤죠. 무슨 말이냐면 추심 의뢰 15번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 푸시면 되니까 저는 일단 수업 시간 여기서는 안 풀어드릴 거고 여러분이 지금 안 풀어보시고 답안하고 비교해 보세요. 자, 그다음 17번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아까 위에 15, 16번이랑 뭐가 다르냐면 요 할인하고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기억나세요? 아까 만기 때 추심 의뢰한다. 그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 쓰지만 지금은 할인할 때 요 할인료라는 거 요거가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바다 보관 중인 두 개 연결
그러면 받으러움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만기 이전에 할인하고 할인료 체크했고요. 그 다음 보통예금 통장 매각거래로 해라. 바로 분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받으러움 대변에 적어서 없애버리라 했어요. 이제 받을 돈 없어. 요거 왜냐하면 받았으니까. 차변갑니다. 할인료는 무슨 계정 씁니까? 수수료 비용 아니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기억나십니까? 이거 방금 했잖아요. 15만원. 나머지는 보통예금. 나머지 이런 식으로. 지금 괄호친 것도 거래처죠. 요거 잘 보세요. 받으려면 요거 괄호친 거 거래처 꼭 넣으세요. 그리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보통예금. 요거는 입력 한번 해봅시다. 새로운 계정 나왔을 때는 한번 그냥 넣어볼게요. 8월 10일 차변. 이거 대변부터 넣자. 우리가 줄 거였으니까. 받으러움 거래처는 매직 상사. 금액은 350. 차변 넣을게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나왔죠? 하나밖에 없죠. 계정 과목. 금액 바꿔야 되겠죠? 15만원. 그리고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하나 풀 때마다 다 입력을 안 해주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혼자서 한번 그냥 이렇게 다 입력을 해보세요. 내 문제 한 페이지 다 풀었으면 그것도 입력 쭉 하시고 또 한 페이지 풀었으면 입력 쭉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 지금 아니면 나중에 뭐 또 입력할 기회가 없을 거니까. 자, 1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인료 보이시죠? 이거 17번처럼 풀어보십시오. 같은 유형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넣어놨어요. 일부러 연습 한번 해보시라고. 바로 19번 풉니다. 자, 대전의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부터 동그라미 칠게요.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받아 보관 중이던 어음, 그 다음 배서 보이시죠? 배서 양도하고 보통예금으로 한다. 바로 이제 분개 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외상매입금 이거는 내가 외상값 갚을 돈 부채 대변 계정이야. 원래 대변에 내가 장부 적어놨겠지. 갚을게요 라고. 근데 결제하다라는 말 보이시죠? 갚기 위해서란 뜻이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외상매입금 차변에 적어야지. 갚는다는 뜻은 이제 내 장부에서도 지우겠다는 뜻이잖아. 부채를 감소시키겠다 이 말이잖아. 금액이 2,500. 그리고 요 문제는 포인트가 하나 있다. 거래처가 있는데 거래처 이름이 첫 번째 대전의 외상매입금이지. 그러면은 대전의 외상매입금이라고 체크할게. 그 다음 갑니다. 받아 보관 중이던 한결 보이세요? 이것도 체크해야 되겠다. 한결의 약소금 내가 들고 있었대. 자, 일단 받아 보관 중이던 어음은 받으러움이라는 거 이제 기억하세요. 받으러움이 있었는데 차변에 적어놨겠지. 받을 돈이잖아. 근데 그거를 배서양도하다. 내가 지금 외상매입금이라는 걸 갚기 위해서 내가 다른 데서 받을 돈이 있었던 거를 넘긴다고. 이거 네가 받으라고. 이렇게 배서양도잖아. 자, 그러면 내가 받을 돈이었던 것도 대변에 이제 적어서 없애야지. 받으러움 적고 금액이 얼마인가 보자. 2천만원이네. 자, 그리고 요거 거래처가 다르잖아. 이거 한결이라고. 한결 잘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을 봐봐. 차변이 더 크죠? 대변이 좀 모자라죠? 그러면 나머지는 보통예금 나머지입니다. 요거 지금 입력해 볼 거예요. 잘 보세요. 11월 날짜 여기죠? 11월 15일 차변 외상매입금 잘 보세요. 거래처는 대전이다. 대전 금액은 2,500. 대변 받으러 거래처는 한결. 요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야. 거래처 두 개 다르잖아. 지금까지 항상 같은 게 뭐 나왔었잖아. 근데 이 문제는 다른 거래처가 나온다고. 이거 포인트. 이거 틀리면 감점 2천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요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커서 키를 누르세요. 그리고 잔액은 자동 입력 되게. 요거는 거래처 안 넣어도 되는 거 아시죠? 네. 19번 이렇게 했습니다.
20번 하겠습니다. (24번까지) 하고 요 수업은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자, 매출거래처인 세븐전자의 계정 과목 나왔다.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약속 어음을 배서양도 받고 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받다. 자, 이제 분계 하나씩 해볼게요. 잘 보셔야 돼. 매출거래처인 세븐전자의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이 말은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세븐전자한테 받을 돈이 있었다. 외상매출금이라고. 외상값 받을 돈. 차변에 적어놨겠지.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받으러 가서 돈 줘 했어. 이게 상대방이 뭐라 하냐면, 밑에 지금 요 밑에 그림 보이시죠? 요 약속어음을 나한테 주는 거야. 아, 요걸 일단 요거 좀 드릴게요 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했다? 보통예금으로 주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당장 현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약속어음 있죠? 요거 일단 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순서 들어갑니다. 외상매출금 원래 받을 돈이었고 난 차변에 적어놨다. 그래서 그 받을 날짜가 됐으니까 이제 내 장부에서는 지우겠다. 자산의 감소 대변 출금 100만원이라고 적는다. 그게 됐죠? 거래처 지금 세븐전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약속어음을 배서양도 받고 라고 되어있죠? 요거 잘 보세요. 받으러 오면 일단 맞아요. 요 세븐이라 적을게.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은 세븐전자한테 받을 돈 맞죠? 외상매출금. 근데 지금 이 약속음 잘 봐. 세븐전자 기하 돼있지? 세븐전자 기하라고 돼있고 밑에 발행인 봐봐. 발행인 컴퍼니야. 오케이? 금액은 여기 60만원이고 60만 적고 여기 뭐라? 컴퍼니. 주의하세요. 요거 전산회계 1급 문제예요. 이거.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봤다. 지금 요런 문제가 이제 전산회계 2급이랑 차이가 나는 거지. 오케이? 이런 문제가 이제 전산회계 2급이랑 차이가 나는 문제라고. 요거 입력 한번 해볼게요. 날짜가 8월 15일이네. 분기 한번 넣어봅시다. 8월 15일. 기존에 있던 그 분기 손대지 마세요. 바로 밑에다가 외상매출금 세븐 금액은 100만원 적고 받으러음 컴퍼니 그 다음에 금액은 60만원 그리고 나머지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대변 다 넣고 차변 넣어도 돼요. 그리고 혹시 차변부터 넣을 거면 차변을 다 넣고 대변 넣으면 돼요. 입력할 때 차대 혹은 대차 이렇게 넣지는 마세요. 그래 놓으면 이제 꼬여요. 항상 한 변씩 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네 문제만 더 풀게요. 자, 5월 10일에 자, 오늘 날짜 보세요. 오늘 날짜는 7월 10일이지. 그러니까 과거에 란 뜻이야. 이거 과거에 제품을 매출하고 오성으로부터 수치 받았던 어음이 이거 받으러옴이거든. 보시다시피 제품 팔았다며 그때 당시에. 그럼 받으럼 있었다고. 부도 처리. 자, 부도 동그라미. 자, 날짜는 7월 10일자로 해라. 자, 잘 보세요. 먼저 받으럼 받을 돈이니까 내가 차별을 적어놨겠지. 근데 지금 부도 처리 무슨 말이냐? 종이가 됐다고. 이제 돈도 안 돼. 이제 못 바꿔. 그럼 내 장부에 적혀있을 필요도 없지. 그럼 어떻게 한다? 대변에 이제 적어야지. 이거 없애겠어요. 500만원이라고 적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거래처. 자, 차변은 어떤 계정 나올까요, 여러분? 이거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 좀 잠깐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자, 여기 7월 10일 날짜로 가서 한번 넣어볼게요, 우선. 7월 10일. 대변은 지금 알잖아. 받으럼이라는 거. 거래처가 오성. 금액 500. 차변.
여기에서 보세요. 이제 어떤 계정을 써야 될지 모르겠을 때가 한 번씩 있잖아. 그때는 사실 뭐 계정 과목 외우면 다 좋겠지. 그럴 때 보세요. 제가 부도 동그라미 쳤죠. 부도라고 검색해 보세요. 지금 계정 과목 뭐가 나오는지 잘 보세요. 부도 어음과 수표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찾아서 넣으세요. 기억이 안 나실 때는 부도 어음과 수표. 그리고 얘도 거래처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계정 과목도 거래처를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답은 차변에 부도 어음과 수표입니다. 수표였고 금액은 500이었고 거래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두 글자만 치시면 계정 과목 조회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 계정 과목이 안 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음도 어음이라고 쳐보면 관련된 계정 과목들이 바드럼이나 지급어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분계 문제 풀 때마다 동그라미 쳐드린 이유가 기억 안 나면 그 동그라미 친 거를 검색해 보란 뜻이에요. 전산에게 분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령만 지금 좀 로직만 좀 잘 보세요. 그리고 계정 과목 이름을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키워드로 검색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나중에 좀 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21번과 22번을 좀 비교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보세요. 자,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대손 처리다. 이거밖에 없어요, 키워드는. 근데 21번과 22번이 뭐가 다르냐면, 자, 21번에서는 부도 처리란 말 나왔고요. 그 다음에 22번은 대손이란 말 나왔어요. 요때 분기가 달라져요. 아시겠죠? 자, 먼저 외상 매출금이 회수가 불가능. 무슨 말입니까? 못 받겠다가 된 거예요. 그럼 뭐냐? 받을 돈이라고 차변에 적혀있던 외상 매출금 적혀있을 필요 없으니까 지워야지. 대변에 적을게요. 지우는 겁니다. 660만원. 지울게요. 대손 처리. 자, 요거는 좀, 지금 잘 따라와 주세요. 대손 처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좀 잘 봐주실 게 있어요. 뭐냐면, 자, 프로그램에서요, 좀 찾을 게 있어요. 외상 매출금과 관련돼서 이제 대손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먼저 이 날짜가 8월 23일 날 사건이 발생했죠. 우선 합계 잔액시산표 띄워주세요. 합계 잔액시산표에는 모든 계정 과목들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가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8월 23일이라고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찾으시고, 찾았죠? 그 바로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 요거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여기 잔액이 25만원 보이시죠? 요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바드럼이면 밑에 있는 요거 있죠? 바드럼 밑에 있는 거, 대손 충당금 잔액,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 작업을 먼저 좀 해주셔야 돼. 지금은 대손 충당금 제대로 안 배웠죠? 그러니까 하는 방법만 기억하세요.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아직 진도가 거기 안 나갔잖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거 책 1회독 다 하고 나서 다시 보면 이해될 거거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외우라, 그냥 해라 하면 그냥 하세요, 그냥. 됐죠? 지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25만원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아까 얼마였나 기억이 안 나네. 25만원 있더라. 자, 그래서 지금 대손 처리한다.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적은 것까지는 아시겠죠? 차변에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손 충당금을 적고요. 아까 25만원 남아있던 거를 다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대손 충당금은 대변 계정입니다. 차변에 적었단 말은 비상금으로 뭐 들고 있던 것들을 다 제거해 준 거예요. 이게 왜 차변일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충당금은 그때 이론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은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걔부터 적고 없으면 대손 충당금 안 적어도 돼요. 있었으니까 적었고요.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 금액이 다르죠, 지금. 그래서 차변에 대손 삼각비라고 적으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금액은 이렇게 갑니다. 됐죠? 요거는 일단 하는 방법, 로직만 기억하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건 이해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론 가서 시켜 드릴게요. 자, 그럼 입력해 볼게요. 입력을 해봐야 돼요. 문제 날짜가 8월 23일이죠. 그러면 일반 전표 띄워서 8월 23일 하시고, 그 다음에 대변부터 넣을게요. 예상 매출금 넣었고, 거래처가 여름전자죠. 네, 여름전자. 그리고 금액은 660. 차변입니다. 차변은 대손 충당금. 딱 치시면 충당금 또 엄청 나오죠. 여기에서 뭐 참고 보세요. 오른쪽에. 지금 우리 외상 매출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에 대손 충당금을 넣어야죠. 됐죠? 금액이 아까 25만원 남아 있었어요. 25만원.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대손 삼각비 넣기로 했죠. 자, 기타이가 있고 그냥 대손 삼각비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대손 삼각비 넣으세요. 기타의 저거는 또 나중에 배웁니다. 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면 되지 마세요. 지금 순차적으로 그때그때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분계는 22번 분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요거는 이 정도 선에서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적당선에서 적정선에서 끊어 드릴 테니까 그만큼만 하세요. 어차피 지금 다 알려드려봤자 뭐 이해도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선에서만 하자. 나중에 다시 하게 되면 더 알려드릴 거야. 자, 그리고 이제 23번, 24번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거든. 1급에 나오는 만한 어려운 문제인데 뭐 해보자. 전기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외상 매출금 중 일부인 10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계정 과목부터 일단 동그라미 칠게요. 자, 이거는 참고적으로 전기의 분계를 먼저 좀 적어 드릴게요. 전기에 어떤 분계가 있었을까? 자, 아까 전에 외상 매출금 대손 처리하는 분계 기억하십시오. 외상 매출금 대변에 적었죠? 적었고, 차변에는 어떻게 했다?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 보고, 그리고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 이런 식으로 하겠지. 여기까지 됐죠. 이게 전기에 있었던 분계일 거야. 근데 이제 전기가 아니라 올해 해가 지났어 생각하고, 자, 그 중에서 이제 난 못 받을 줄 알고 전기에 분계를 했는데 올해 보세요. 현금으로 100만원은 그래도 회수를 했대. 그럼 차변에 현금 100만원 적는 것까지 요걸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제 대변을 봐봐. 대변 뭘로 적어야 될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요, 대변에 뭐라고 적을까 라고 했을 때 요거를 좀 취소를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변에다가 다 적으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취소시켜서 적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작년에 내가 분계 잘못한 거잖아. 100만원만큼. 그러니까 취소를 시켜야 된다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 이거 대손 상각비 보이죠? 얘는 비용 계정이야. 비용 계정 아까 뭐라 했어? 그 해가 끝남과 동시에 다 제로 베이스가 되고 아예 사라져 버린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취소를 시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작년에 이미 분계 이걸로 끝났어. 그럼 지금 유일하게 가져올 수 있는 게 얘거든. 그래서 여기다 뭐라 적는다? 대손 충당금이라고 적어야 돼. 100만원이라고. 잘 기억하세요. 작년에 대손 상각비도 가져오면 좋지. 물론 취소시키면 되겠지. 근데 비용 계정과 수익 계정들은 해가 끝날 때 12월 말에 다 없어진다. 제로 베이스로. 맞지? 그래서 없앨 수가 없다고 애초에. 대손 충당금은 뭐다? 재무상태표 계정이다. 걔는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돼요. 전기라는 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래서 지금 분기가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자, 그럼 24번 바로 넘어갑니다. 전기에 똑같은 말이야. 대손이 확정돼요. 이거 잠깐 멈추고 해보세요. 여러분, 방금 23번 했던 것처럼 멈추고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풀이하는 거 들으세요. 갑니다.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지물상사의 외상 매출금이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자, 여러분 분계는요, 전기에는 요 위에 분계랑 똑같이 되었을 거예요. 됐나요? 지금 이 문제는 뭐가 다르냐면 보통예금이 들어왔다는 것만 달라요. 400만원 이런 식으로. 얘만 다르지. 대변은 그럼 뭐야? 대손상각금 못 가져온다 했지. 그냥 대손 충당금으로 가져오라고. 이런 식으로. 자, 요 정도 선에서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끊었다가 또 그 다음 시간에 계속 분개할 테니까 참고 견디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세요. 요거 조금만 견디시면 돼요. 다 견뎠어.